제가 녹화를 다 안 떠나가지고 제가 녹화를 떠놓은 거는 올렸어요. 그래서 좀 일부 빠진 게 있는데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이후로는 녹화를 해서 우선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어디까지 했었죠? 모르죠? 음, 먼저는 엑셀은요, 38쪽에 32번까지 했죠. 그런가요? 네. 38쪽에 32번. 엑셀 나머지 거하고 컴퓨터 일반 나머지 거하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엑셀을 하려면 어제 여러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그걸로 하시면 되고 없는 사람은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저는 항상 리로스쿨을 이용하죠. 그 리로스쿨의 게시판의 학습 자료실에 289번에 커발 21 상시 스프 1109 이거를 열어보면 되겠죠. 네 번째 거를 열어보면 되겠죠. 세 번째 거가 아니라 네 번째.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내가 왜 잘못했네요. 네. 세 번째 거를 열어보면 되겠죠. 그 사실은 지금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그래도 선생님 하는 거라도 정확하게 여러분 좀 익혀 놓으시고 제가 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도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커밀은요, 선생님 안 가르쳐 준 것도 찍어놓고 외우세요. 그냥 커밀은. 알겠죠? 네. 스프레드시트는 뭐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건 푸시고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혼자 그렇게 공부하시고. 커밀은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도 그냥 밑에 거 보고 푸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총 8회까지는 여러분 풀어보는 걸로. 8회까지. 접수한 사람. 혼자밖에 접수 안 했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냥 하는 거야. 다음에 컴활 실기가 개설이 안 되겠네. 그때 할 거야? 컴활 실기하고 필기하고 같이 할 거야? 컴활 필기는 그냥 혼자 할 거지? 응, 컴활 필기 혼자 하고 컴활 실기가 방학 때 컴활 실기가 개설이 돼야 되고 필기도 컴활 필기 실기를 아니라 ITQ를 개설을 해달라고 해서 ITQ 하나 하고 컴활 실기하고 이렇게 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컴활 필기는 선생님이 녹화된 거를 뭐 참조를 하시거나 녹화가 다 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 시트를 봅니다. 33번 시트를 봤죠? 오케이? 네. 여기에 메모가 나타나고 있죠? 그쵸? 여긴 도형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 책은 38쪽 33번 네. 쫓아오고 있나요? 참 이게 할 게 너무 많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를 잠깐 보면요. 얘를 만약 인쇄한다. 인쇄한다 그러면은 얘를 그 속성을 봐야 되는데 어디 있냐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그 페이지 설정 이런 요청이 뜨거든요. 페이지 설정 창 한번 해볼까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 오른쪽 여기. 네 뭐야?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페이지 레이아웃에 여기 페이지 설정 여기. 요 단추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단추를 요게 떠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전반적으로 보면 페이지에서는 세로 가로 방향,
확대 축소 비율, 자동 맞춤, 그 다음에 용지 크기, 그 다음에 DPI가 해상도 인쇄 품질, DPI는 뭐냐, 더트 퍼 인치에 1인치에 600개의 점이 있는 거예요. 1인치에 600개의 점이 있는 게 선명할까? 1인치에 1000개의 점이 있는 게 더 선명할까? 1000개의 점이 있는 게 더 선명할까? 그럼 여기서 여백에서 여백을 줄 수 있는데 시험 문제 나왔는데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 세로 맞춤이 이 여백에 있습니다. 알겠죠? 네. 머리끌 바닥글은요, 그 페이지에 여기 보면 머리끌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부분. 어디가 머리끌 부분이냐면 여기가 머리끌 부분이에요. 바닥글이 어디냐면 여기가 바닥글 부분. 여기 뭐 반복적으로 페이지가 나오거나 문서 이름이 나오거나 어떤 명칭이 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머리끌 바닥글. 그래서 머리끌 바닥글에 뭘 넣겠냐라고 하는 거는 머리끌 바닥글, 머리끌 편집, 바닥글 편집 해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반복적으로 나와요. 어? 여러분 책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 페이지. 어? 그게 그거예요. 그럼 시트에 보면은 인쇄 영역,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인쇄 여기부터 이만큼 하겠다, 그럼 여기만 출력하겠다, 그런 게 인쇄 영역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인쇄 영역, 시트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인쇄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은요, 예를 들면 뭐냐면 데이터가 많은 경우, 이렇게 많은 경우, 이 나무 번호 요 첫 번째 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싶다. 어? 예를 들면 여기서 홈에서 인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나무 번호 종류 이유 제목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도 이 제목 줄이 나오고 싶다. 그게 더 보기가 편하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죠. 이게 뭐 18이 뭐야? 뭔지 모르죠? 18 봤더니 높인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반복적으로 나오게 할 거냐라는 하는 거죠. 그러면 레이아웃에 여기 페이지 설정에 가보면 반복할 행을요. 반복할 행을 일행 여기를 그럼 일행부터 일행까지를 찍고요. 그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첫 번째 페이지에 나무 종류 높이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페이지에서 나오죠. 이게 반복할 행이에요. 열은요, 여기를 반복하겠더라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 그렇죠? 이게 열이. 그리고요, 그 눈금선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들이. 흑백으로 오르면 뭐가, 뭘까요? 흑백으로 출력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인쇄는요, 네모나 그림이 안 나타나요. 글씨만 나타나는 게 간단하게 인쇄예요. 행열 머리글은요, 이거예요. 이거 A, B, C 1, 2, 3, 4 요거까지 출력하는 게 이게 행열 머리글이에요. 오케이? 메모를 보겠습니다. 메모가 기본값은 뭐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모는 출력이 안 돼요. 근데 메모를 하려고 그러면 시트 끝에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 시트에 표시된 대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거 했어 안 했어? 네. 했죠 여러 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볼까요?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쉽겠죠. 자, 33번. 가운데 페이지 설정 대화 상대 무슨 탭? 시트 탭에 대한 거죠. 셀에 타입된 메모를 시트 끝에 연수할 수 있죠. 이거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뭐가 있죠? 없음, 시트 끝. 그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없음, 시트 끝, 시트에 표시된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알겠죠? 네. 이거 설명했어, 안 했어? 네? 설명했지?
셀 구분선이나 그림 개체 등을 제외하고 셀에 입력된 데이터만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뭐예요? 간단하게. 알겠죠? 네. 간단하게. 워크시트에 행, 열, 머리글과 눈금선이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죠? 네. 근데 용지 여백과 용지 크기는 시트가 아니라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백. 여백에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거. 시트가 아니라 여백. 그래서 오늘 또 나왔던 문제예요. 그쵸? A라고 했으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죠? 오케이? 네. 다음 34번. 다음 중 창 나누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창 나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34번이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요. 그럼 창을 이제 나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나눈다. 지금 어디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을 창 나눠보겠습니다. 005번에 100, 8 여기다가 나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보기에 나누기를 하면요 4개의 페이지로 나누었어요. 그럼 첫 번째 페이지 누르고 막 이렇게 내려가면 밑으로 이렇게 돼요. 오케이? 오른쪽으로 해도 이렇게 되고 이 4가지가 다 따로따로 돼요. 알았어? 그러니까 4가지 영역을 근데 사실 하나인데 창을 나눠서 우리가 다르게 보게 하는 여기랑 비교할 때 뭐냐 사과 대체量비교할 거 뭐냐 비교할 거 이렇게 여기를 갖다가 일부 보여주는 그쵸? 이런 식으로 창을 나눠서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선택한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를 선택하고 나눴잖아요. 그러면 선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한 셀의 왼쪽, 위쪽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네. 그리고 얘 선은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보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오케이? 네. 그런데 얘는 인쇄하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인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거 알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창 나누기를 실험하면 하나의 창은 최대 4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맞죠? 첫 행과 첫 열을 제외한 셀에서 책 나누기를 수행하면 셀의 위쪽과 왼쪽에 창 분할선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나누기를 풀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했다 그래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하면은 나누기가 어떻게 되냐면 셀의 위쪽으로 나눠지고 셀의 왼쪽으로 나눠지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아 몰라? 모르나 봐. 내가 이 셀을 선택하고 나누기 하면은 창 나누기가 어떻게 되냐 이거지. 셀의 위쪽과 그쵸? 셀의 왼쪽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쵸?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첫 행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첫 행. 첫 행일 때. 이게 만약에 첫 행과 천열. 첫 행일 때 나눌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나누면 첫 행일 때. 이 위로 왼쪽으로 안 나눠지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된다. 그 얘기야. 오케이? 그럼 설명 이해가 돼요? 학교 이해가 되죠? 얘를 위쪽으로 나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첫 행과 천열 빼놓고 나머지는 여기서부터는 다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다음 중 청나누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했고 첫 행과 첫 열을 제외한 나머지 셀에서 책 나누기를 수행하면 현재 셀의 밑줄을 놓습니다. 왼쪽에 상의 분할선을 위쪽과 왼쪽에. 그 다음에 상 구분선의 틀 고정 구분선처럼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위치를 이동할 수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아까 해봤죠. 드래그 해봤죠. 화면에 표시되는 창 나nu기 형태는 인쇄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35번. 다음 중 셀 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은 거예요. 35번. 자, 1번. 같은 통합 문서 내에 다른 시트의 셀은 참조할 수 있으나 다른 통합 문서의 셀은 참조할 수 없다. 이게 맞아, 틀려? 틀렸죠. 선생님,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참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퀄 해가지고 다른 시트에 어떤 값, 나무 번호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요. 엔터 치면 나무 번호 값을 가져오죠. 지금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다른 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한 경우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만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통합 문서 그러지 마시고 다른 통합 문서 걸 참조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고 다른 통합 문서를 하려면 다른 통합 문서 먼저 열어놔야 돼요. 어떻게 열어놓냐면 엑셀 하나 더 열어놔야 돼요. 여기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 더 열어서 눈만 보세요, 여러분. 지금 통합 문서가 두 개죠. 통합 문서 두 개 파일이야. 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다른 통합 문서를 선정했다. 이퀄 해가지고 다른 통합 문서에 얘를 선정했다라고 딱 치면요. 다른 통합 문서 거를 가져와요. 다른 통합 문서의 다른 색. 그런데 다른 통합 문서의 이름에는 파일명이 있어요. 대괄호 기출 3형 3의 정답점 xlsm 파일명을 준 다음에 시트명 그 다음에 느낌표 그러니까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것도 참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른 통합 문서의 것도 참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통합 문서의 셀은 참조할 수 없다는 건 틀린 거예요. 자, 나누는 수가 빈셀을 참조하고 쓰는 div 0으로 나눴다는 오류가 표시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면 여기 있잖아요. 이퀄 10을 0으로 나눴어. 모든 수에 나누는 거 0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 알죠? 수학에서. 이거 알아 몰라. 이걸 부정의라고 하나? 몰라? 부정의라고 해서 부정의라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 그리고 0 대신에 뭐로 나눌 수가 없냐면 얘를 보면 A3를 B3를 나눴어. A3는 뭐야? 10이죠? 10을 뭐로 나눴어? 빈셀로 나눴어. 이거 0으로 나누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DRB 0 에러가 나와요. 오케이? 네. 음. 네. 이게 에러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DL 샵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느낌표 에러 코드가 DRB는 뭐예요? 디비전을 했어요. 0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에러예요.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0으로 나누면 에러가 나요. 이거 0으로 나눴을 때 나는 에러를 했어요. 근데 빈 칸도 0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빈 칸으로 나눠도 안 돼요. 그럴 땐 div 슬래시 0이라는 에러가 나와요. 지난번에 한번 에러를 정리를 한번 했었어요. 뒤에 한번 또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자주 사용하는 셀이나 셀의 범위를 이름을 지정하여 수식이나 함수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영역을 이렇게 해서 A 영역 이렇게 주고 이 영역을 이렇게 뭐 이렇게 이름을 줄 수가 있겠죠. 이름을 주고 엔터 치면 이름이 되죠. 응? 네. 좀 해봐. 그쵸?
할 수 있다. 절대 참조 방식은 참조하는 셀의 위치와 상관없이 참조되는 셀의 위치가 고정되는 방식이라 맞죠? 고정돼서 내려오거나 올라오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참조는 어떻게 해요? 딸려 붙이죠? 그렇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맞출 수 있어요. 오케이? 왜? 다른 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 36번. 셀의 이동과 복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동하고자 하는 셀 영역을 선택한 후 잘라내기 바로가기 키인 컨트롤 X를 누르면 선택 영역의 주위에 점선이 표시된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36번 내가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했어. 여러분 이동시키려고 그러면 컨트롤 X 컨트롤 V거든요. 컨트롤 X 딱 눌러봐요. 그럼 점선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누르면 이동이 되죠. 그럼 복사는 뭐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동은 뭐예요? 컨트롤 X, 컨트롤 V. 맞죠? 오케이? 자,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2번. 클립보드에는 최대 24개의 항목이 저장이 가능하므로 여러 데이터를 클립보드에 복사해 뒀다가 결국 3번에 붙여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홈에 클립보드가 있어요. 클립보드가 있으면 클립보드가 나와요. 자, 컨트롤 C. 그럼 클립보드 해상이 들어가죠. 자, 국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두 번째 클립보드가 위에 쌓이죠. 국제가. 자, 컨벤셔널 해고 컨트롤 C. 그러면 이렇게 사례를 아래로부터 위로 쌓여요. 이게 클립보드예요. 오케이? 네. 알겠어, 모르겠어. 그 다음 내가 여기다 위치해놓고 만약 모두 붙여넣기 하잖아요. 모두 붙여넣기 하면 아래부터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클립보드예요. 클립보드는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24개까지. 이해했어?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다시 못 찾은 사람 있으면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를 선택하고 홈에 가서 이 클립보드. 했어? 클립보드 여기를 홈에 들어가서 클립보드를 눌러. 그럼 여기에 이제 복사되는 게 다 있는 건데 이미 클립보드 3개 있지. 예? 모두 지우게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 클립보드 복사하겠습니다. 단축키 뭐야? 컨트롤 C. 컨트롤 X. 자, 아무튼 컨트롤 C로 하면 복사가 되는 거고 컨트롤 C 하면 이동이 되는 거니까 컨트롤 C로 해보겠습니다. 모두 지우게 하고 컨트롤 C. 클립보드 하나 들어갔죠? 두 번째 거 컨트롤 C. 세 번째 거 컨트롤 C. 그래서 해서 복제 컨벤션 이렇게 들어갔어. 어? 만약 여기서 컨트롤 V 누르면 맨 마지막 거만 살아있죠. 그쵸? 어? 컨트롤 V 하면 맨 마지막 거만 살아있어. 근데 클립보드에 모두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럼 세 개. 최대 몇 개까지 들어올 수 있어? 24. 오케이? 네. 다음에 선택된 셀 영역으로 이동할 위치로 들어가는 동안 선택된 셀 영역의 테두리만 표시된다.
이거 같아요. 여러분,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 쓰는데 이동할 때는 시프트 키를 쓰거든요. 그럼 얘를 선택하고 시프트 키를 누르고 시프트 키를 누르고 여러분 시프트 키를 누르면요 모양이 이 화살표 4개 방향으로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이때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이동이 돼요. 어? 봤어? 이거 얇아지는 십자가 있죠? 나올 때 이동하면 이동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 드래그 하는 동안 이동호 씨 드래그 하는 동안 어디에나 선택된 셀 영역에 테두리만 표시가 되죠. 그렇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4번 Shift 키를 누른 채 선택 영역의 테두리를 클릭하여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면 선택 영역이 복사가 되는 게 아니죠. Shift는 지금 뭐예요? 이동이지? 네. 자, 이동하는 거 한번 해봐. 여러분 봐봐. 복제를 하고 Shift 키 눌러. 그럼 두꺼운 십자가 나오지? 흡수 안에 갖다 대면은 얇은 십자가가 나와. 그때 이게 이동이 되는 거야. 무슨 키를 누른 채? 시프트.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요. 작은 십자가가 나와. 이때는 복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사는 뭐다? 컨트롤. 이동은 뭐다? 시프트. 오케이? 근데 뭐가 틀렸어요? 시프트 키를 누른 채 하면은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이동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정답이 되려면 뭐로 고쳐야 돼요? 컨트롤 키로 고쳐야 합니다. 오케이, 발이? 네. 이해했어요? 네. 자, 다음 중 체육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5번, 37번이구나. 3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 지우고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 내가 물어봅니다. 해성 1 해가지고 여기서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서 1, 2, 3, 어?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네. 알겠어? 네. 그런데 해성 1 돼 있는데 얘를 그대로 복사하려면 무슨 키를 누를까? 컨트롤 키, 반대가 컨트롤이야. 컨트롤 키 누른 채 드래그하면요, 이제는 복사가 돼요. 컨트롤은 반대야. 자, 내가 물어볼게요. 1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대로 드래그하면은 지금 숫자만 있어. 이때는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 1, 1, 1.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1 입력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날짜를 넣었어요. 날짜에서 그냥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 날짜는 늘어나. 그러면 컨트롤 키는 그 반대라 그랬지? 어? 네. 컨트롤 키 누르면 어떻게 그대로 복사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월은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들어있잖아.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화수목. 그러면 월 다시 넣고 이때를 컨트롤 키 누르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네. 여러분 이거 자주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자꾸 헷갈려요. 자, 37번에 옳은 것은 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동일한 내용이 복사되는 맞죠? 네. 그냥 드래그하면은 숫자가 1이 증가가 됩니다. 숫자가 입력된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 범위로 설정한 후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두 번째 셀 값이 복사가 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숫자 넣습니다. 두 번째 숫자 넣었어요. 같이 잡고 드래그하면 3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3이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13, 어? 13, 7. 1357 이렇게 나와. 어?
네, 근데 하나 더 해볼까? 일산된 상태에서 1350을 증거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1313. 그렇죠. 1313. 이거 여러분 외우시죠. 이거 나와 이번에 당연히 나오는데 또 틀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숫자가 입력된 셀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숫자가 일씩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사용자용 목록에 정의된 데이터의 첫 번째 항목을 입력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들어가면 목록의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까? 아니면 복사가 됩니까? 복사요. 복사가 됩니다. 그럼 이거 이해해야 돼. 사용자용 목록 월, 화, 수, 목 되는 거. 월을 들어가면요. 화, 수, 목 이렇게 나오는데 컨트롤 키 누르면 반대라 그랬지. 어? 혹시 해야 돼? 공부 안 할 거야? 이거 정리해야 돼. 이거 여러 번 나왔잖아. 여러 번 나와도 헷갈리죠. 그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나와요, 이거. 선생님 적중. 이거는 나온다, 무조건. 그다음 38번 보겠습니다. 38번. 자, 이거 합계를 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부산 판매 수량이 합계하니까 첫 번째 방법 뭐로 할 수 있어요? 싸움 해가지고 부산 판매 수량을 직접 찍는 거야. 부산 판매 수량 뭐 있어? 비트죠? 비트. 찍고 컨트롤 키 누르고 부산이 D4죠? 찍고 그 다음에 또 D9 찍고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찍었어. 이거 하나 찍고 또 하나 찍었더니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D2 컴마 이렇게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둘 연속적으로 선택될 때는 컴마를 쓰고요. 연속적으로 선택될 때는 콜론을 써요. 콜론 어떻게 쓸지? 이게 콜론이지. 컴마는 이거. 이거는 연속. 이거는 불연속. 그럼 이거 이렇게 해도 정답이 나오겠지. 네. 근데 무식하게 한 거지. 580 나왔어. 오케이? 두 번째. 썸이프로 해보겠습니다. 썸이프 공식이 뭐야? 범조합이죠. 범위는 첫 번째 범위는 조건의 범위야. 맞죠? 네. 조건의 범위니까 A2부터 A9까지. 그치? 조건. 조건은 뭐야? 그렇잖아. 선생님 왜 제목 안 잡나요? 제목 잡는 거는 내가 D 함수일 때 제목 잡고. 알겠어? 합할 범위 어딜까요? 판매 수량. 컨트롤. 580 맞네? 얘도 정답이네? 그럼 D썸을 한번 보겠습니다. D썸 공식 뭐야? D 함수. 열도. 범위조죠. 범위는 뭐야? 전체 범위지. 어? 네. 자, 열은 몇 번째 열이야? 수량합계니까 1, 2, 3, 4를 하든지 아니면 D1을 하면 되겠죠? D1을 해도 되고 4를 해도 돼. 오케이. 반응이 없지? 컴마. D1을 해도 열. 조건은 뭐야? 대리점이 부산합계 이렇게 되는 거지. 어? 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D2만 찍으면 돼요?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찍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는 뭐라고 나왔어? H2만 나왔지. 그럼 얘가 정답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함수를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 못 푸는 친구들은 틀리는 거죠, 그냥. 포기. 틀리면 또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맞추면 더 좋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오케이? 네. 그런데 썸이프도 돼요. 썸이프 해보겠습니다. 썸이프 있었죠? 썸이프를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썸이프 공식이 뭐지? 범조합이죠. 자, 범위, 조건의 범위라고 그랬죠? A부터 이렇게 잡죠? 조건은 부사니까 쌍따옴표 부산, 쌍따옴표 이렇게 해도 되고 얘가 A2를 직접 찍어도 돼요. 얘가 A2가 부산이죠. 어? 네, 컴마. 합은 합할 조건이니까 여기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은 거예요. 이거. 4번하고 2번은 같은 거예요. 뭐만 달라면 부산이냐, A2냐. 부산이 A2잖아. A2가 부산이고. 오케이? 이거 뭐, 제 엑셀 못하는 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지. 혹시 공략 하시겠어요? 어? 없는 거 알겠지? 어, 이들, 나를 엄청 원망하고 있어. 자, 39번, 40페이지, 9번. 자, 다음 중 시나리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의 변경된 썰을 최대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시나리오 결과를 작성할 수 있다. 시나리오 병합을 통하여 다른 통합문서나 다른 워크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입력된 자료들을 그룹별로 나타내고 해당 그룹별로 원하는 함수를 이용한 계산 결과를 볼 수 있던 건 뭐냐면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룹별로 계산하는 거 뭐다? 부분입니다. 시나리오는 최대 32개까지 할 수 있다. 이거는 실습을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이거 똑같은 거 뒤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한번 해볼까? 네. 한번 해보자. 39번 시나리오. 먼저 여기다 이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름 미리 줬어. 이름, 얘 클릭할 때 이름 상대 상여유 이렇게 나오죠? 이름 먼저 준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상여율이 변함에 따라 급여액의 합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G12도 이름을 줬어. 급여액. 이렇게 주는 거야, 미리. 얘하고 얘. 그러니까 얘의 변화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나서 상여율을 클릭하고, 상여율 클릭했죠? 상여율 클릭하고 데이터에 가요. 어디에?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요. 가상 분석. 여러분, 목표가 찾기에는 이름 안 줬죠? 목표가 찾기에는 이름 안 주고. 시나리오 관리자는 이름 주고 시작해. 시나리오 관리자 딱 클릭해. 근데 이미 들어있거든요. 제가 이거 삭제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추가. 자, 시나리오 이름을 상여로 인사. 그리고 변경할 셀을 B14 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확인. 인상이니까 60% 하겠습니다. 0.1. 자, 끝날 게 아니죠?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보여? 보여요. 추가. 그러면 시나리오를 뭐로 할까? 기다려요. 상여율 인하. 변경색 이렇게 해주고 확인을 누르고 그러면 얘가 상여율이 얼마가 될까? 0.4. 더 추가할 게 없죠? 맞죠?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나왔죠? 맞죠?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안 해봤는데 병합이라는 게 뭐냐면 병합이라는 건 다른 시트나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할 때 병합을 쓰는 거예요. 거의 안 써요. 본 게 있다. 다른 시트나 다른 통합 문서를 가져올 때 쓰는 거다. 보통 여기 마무리할 때는 요약을 누릅니다. 요약을 누르고 결과세를 뭘 해줘요? G12. 얘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갑자기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50%일 때 그게 이게 시나리오. 근데 이 시나리오는 상열 인상, 인하 이런 것들을 총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32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시나리오 만들어 봤지만 요약할 때요. 지금 시나리오 요약을 했는데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로도 만들 수 있어요. 거의 실기 때 이거 쓰지 않는데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피벗 테이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 뭐 그런 거까지 시나리오 요약도 되고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도 만들 수 있다. 라는 거. 어서 오세요. 그리고 시나리오 경험을 통하여 다른 통합 문서나 워크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아까 그 경험. 다른 통합 문서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 있는 게 경합이에요. 그런데 입력된 자료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별로 원하는 함수를 이용한 계산 결과를 볼 수 있는 건 뭐야? 부분합이야. 그럼 부분합 알죠? 그룹별로 정렬해가지고 그 밑에 그룹별로의 합계나 최대값이나 취소값이나 이거 구하는 게 부분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지. 정답이 4번이지. 알겠어요? 네.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그게 또 나오는데 이게도 나오는데 여러분 51쪽 51쪽에 34번
정답이 뭘까요? 51쪽에 34번. 4번. 4번이죠. 똑같은 문제. 어? 왜 똑같은 건데? 똑같은 문제도 나와. 근데 이거 C형인데 거의 잘 안 나오는 유형인데도 똑같은 게 두 번이 나왔네. 이거 얘는 C형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 아무튼 똑같은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케이? 40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에 대한 건데요. 데이터 표. 데이터 표가 조금 어렵게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데 테스트할 변수에 따라 변수가 한 개이거나 두 개의 데이터 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데이터 표를 이용해 입력된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삭제하는 거예요. 워크시트가 다시 계산될 때마다 데이터 표도 변경 여부에 상관없이 다시 계산이 됩니다. 데이터표의 결과값은 반드시 변화하는 변수를 포함한 수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 말이 데이터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표. 네. 데이터표가 네. 실기에 나온 건데 데이터표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실기에 나온 거예요. 이런 담보대출 상환액을 만들 때 데이터표라는 거예요. 가로로 세로로 돼 있는. 그럼 여기에 수식을 써요. 수식이 위에 있는 수식이야. 이 수식이 뭐냐면 원금, 이자, 상환액이죠. 그럼 위에 원금, 이자, 상환액이 어디 있어? C7이. 그래서 C7에 있죠. C7을 눌렀더니 함수가 있죠. 네. 그 함수를 그대로 드래그하고 컨트롤 C. 그다음 ESC 키를 한번 눌러줘요. ESC 키. 그리고 여기 C14번을 갖다 대놓고 컨트롤 V 누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수식이 그대로 복사가 된 거죠. 원금, 이자, 상환액이 그대로 복사된 거죠. 수식을 넣어놓고 부착되는 수식을 넣어놓고 여기를 쭉 선택합니다. 선택해요. 선택하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로 갑니다. 데이터 표로 가서 행 입력 셀, 열 입력 셀이라고 나오죠. 행은 가로 방향이야. 열은 세로 방향이야. 그러면 행은 가로 방향인데 가로 방향이 뭐야? 대출 기간이지. 세로 방향은 뭐야? CD 이율이지. 그치? 그럼 행 입력 셀에 해당되는 걸 여기서 찾는 거 항상. 기간, 대출 기간이 어디 있어? C6이. C6이야. 그럼 열은 세로 방향이지? CD 이율 어디 있어? C4.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놓고 확인을 누르면 얘가 계산을 해줘요. 그런데 이거는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셀 단위로 수정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하는 거. 이 표 전체를. 표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표를 이용하여 입력된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삭제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하는 거. 알겠어요? 테스트할 변수에 따라 변수 한 개거나 두 개의 데이터표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한 개인 걸 했지만 두 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40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컴퓨터 넘어가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출석 좀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엑셀이 어려워? 컴퓨터반이 어려워? 엑셀이요. 아니, 컴활이요. 컴일이 어려워? 아니, 엑셀이요. 엑셀이 어려워? 둘 다 어려워? 네. 엑셀이 더 어렵죠. 엑셀이요. 오히려 보면 선생님 보면 실기는 간단한데 필기는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어려워.
필기가 참 어렵죠? 네. 그쵸? 참 어려운 거네요. 그쵸? 어려운 일이네요. 그쵸? 네. 민비샤, 박유진, 이하린, 은비, 네. 이지민, 하늘이, 가을이, 송현이, 지윤이, 연수, 혜이, 주은이, 채영이 있었고, 수인이, 서연이, 알았어? 이번 주 시험이잖아. 어? 다음 주 금요일 잘했어. 다음 주 금요일? 그 다음 주 금요일 봐야지. 그때가 수업이 끝나는 거네. 그러니까 완전히 공부, 이 책 있잖아. 선생님이 하는데 이 책 8회분을 배려를 해. 알았지? 그래서 서면에서 점수를 더 내야 돼. 알겠지? 8회까지 풀어야 돼. 앞에서부터 쭉. 8회까지 약속. 다음 주에 공부할 시간 많잖아. 그치? 일주일만 하면 돼요. 사실은. 일주일. 8회분 하면 꽤 해요. 8회분. 다음 주는 월요일, 화요일 날 수업 있습니다. 오케이? 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 나는 이게 필기는 제가 답답한 게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요. 여러분이 학습을 안 하면 방법이 없다. 필기는 내가 여러분을 테스트하면서 계속 끌고 갈 수 있지만 필기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다. 자, 41쪽은 했고요. 42쪽, 43쪽, 44쪽, 우리 어디까지 했지? 43쪽까지는 한 것 같은데? 44쪽에 11번부터 할 차례 같아요. 그쵸? 자, 하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하고,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 대로 가고. Ready? Are you ready? 네? 네. Are you ready? Go. 이 점프 목록이 뭐냐? 점프 목록이 뭐냐면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이거 봐봐. 엑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열었던 것들이 있죠. 이게 쭉 나오죠. 어? 익스플로러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열었던 거 나오죠. 어? 네. 이게 점프 목록이에요. 응? 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점프 목록을 보려면 작업 표시의 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적 맞죠?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열려면 프로그램의 점프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열려요. 네, 클릭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 클릭하면 이게 열리겠죠? 느낌이 그치? 이거 열리겠지? 네. 이거 클릭하면 이 엑셀이 열리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점프 목록에 항목을 고정하려면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가리키면 앞정 아이콘을 누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엑셀에서 점프 목록에 넣었는데 여기서 앞정이 있잖아. 그럼 얘를 고정하면은 이거 최근 항목 있잖아. 최근 항목이 나오는데 얘는 항상 그 항목이 나오는 거야. 그 항목이 고정돼서 나와. 중요 문서의 경우 내가 항상 이렇게 앞정을 고정시키는 거야. 네. 앞정 모양으로 고정시키는 거야. 그런데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제거하려면 항목을 가리킨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 목록에서 제거를 해줘요. 딜리트가 아니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줄쳐보세요.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제거하려면 해당 항목의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에요. 이 목록에서 제거를 선택합니다. 오케이?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키스 엿보면서 퉁퉁퉁퉁 냄새를 맡고 다니는 거. 스니핑. 이거 외우셔야 돼요. 스니핑. 알았죠? 이제 나머지 거. 내가 이걸 다시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스토핑이라는 게 있어요. 스토핑. 다른 사람이 시스템에 침입할 때 침입자의 정보를 속여서 역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스템 침입할 때 침입하는 정보를 속여가지고 나를 못 쫓아오게 하는 게 스토핑이야. 나쁜 놈들. 백도어는 뭐냐면 좋은 거예요. 서비스 기술자나 유지보수 프로그램들이 액세스 편의를 위해 만든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 예를 들면 지금 방화벽이 있잖아. 그럼 다른 사람 못 들어와. 근데 못 들어오는 건 좋은데 시스템 관리자가 들어와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들어올 통로가 있어요. 한번 들어오면 안 되잖아. 좋은 사람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얘네까지 막아놓으면 안 되잖아. 근데 몰래 열어놓은 이 비밀 통로를 백도어라. 키로커는 뭐냐면 키로커는 키보드상의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이디나 암호 같은 개인정보를 빼내 악용하는 것. 여러분이 막 키보드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누르잖아요. 이때 그거를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거기서 딱 캡처를 떠서 여러분이 뭘 입력하는지를 갖다 다 빼가는 거가 키로. 오케이? 그래서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키 프로텍터라는 프로그램이 깔려요. 키 프로텍터. 못 빼가. 그렇고. 자, 13번은 내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알죠? 멀티미디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지연 시간 다운로드 받으면서 재생하는 거 스트리밍 기술 이런 거 배워본 적 없나? 처음 배우는구나. 여러분 자주 나오는 건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파일을 동영상을 갖다가 실행할 때 완전히 다 다운로드 돼야지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API 파일은 그렇거든요. 근데 WMD나 MPG 같은 거는요 다운로드 되면서 실행돼요. 그러니까 빨리 실행되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가보면 다운로드 되면서 바로 실행되죠. 이게 스트리밍이야. MPG랑 그러면 WMV나 이런 기술이 안 그러면 어떻게 돼? 600GB랑 600GB 다 받은 다음에 실행. 초기 AVI가 그랬어. 다 받아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실행. 요즘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유튜브도 다. 이게 스트리밍 기술이에요. 알겠죠? 네. 오케이? 자, 14번. 다음 중 프로그램 실행될 때 발생하는 메인 메모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일부를 메인 메모리처럼 촬영. 이거 설명했었어요. 가상 메모리. 가상 메모리는 뭐라 했어요?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러분 CPU가 있다. 그치. 여기 좌우 공간이 있다. 비교 편지랑 이런 그다음에 여기 도료 시간이 있다. 캐시다. 그쵸? 그다음에 책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 보조기록 장치. 네. CPU하고 주격 장치의 속도 차이를 보완해주는 장치를 선택해서 장치가 만들어요. 근데 이 책상이 너무 작아. 그래서 특보지 일부를 치워가지고 여기를 주격 장치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격 장치가 주격 장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가상. 알겠죠? 오케이? 그다음 내가 뭐 얘기냐면 롱도 얘기했어요. 롱이 발전해가지고 뭐가 나왔다? 이 P. 그죠? 이거 읽고 쓰고 뭐 할 수 있다. 이거 잘 설명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가상배열들이다. 여러분 내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나머지 거도 여러분 보시고 가상메모리. 자, 캐시 메모리, 중앙 처리 장치가 여기 주치사요. 주격 장치사의 위치하여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 가상 메모리,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격 장치로 사용하는 거. 플래시 메모리, EEP롬의 일종으로 비활성 메모리며 MP3 플레이어, 개인 정보용 장비 정보에 쓰인다. 연상 연관 메모리, 제설 탐지와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하여 주기억 장치. 이거 보통은 주소를 참조해서 접근하는 건데 여러분 아는 게 주소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기억 장치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식. 이걸 이렇게 외우세요. 연상 연관 메모리. 다음 보겠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것. 이 필요이에요.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롭고 전송 속도가 빠르다. 비발성 기억 장치다. 맞아요. 근데 트랙 단위가 아니에요. 플래시 메모리, 이게 플래시 메모리예요. 플래시 메모리. 근데 트랙, 섹터 이런 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트랙이 있어요. 트랙의 일부에 이걸 이게 이한 원을 뭐라는 트랙이에요. 트랙 안에 일부 얘를 뭐라는 섹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CD 여러분 CD 알아? CD 안에 보면 동그랗게 생겼지. 거기에 정보가 저장되는데 이거 트랙이야. 트랙 안에 섹터의 정보를 저장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컴퓨터 뜯어보면요. 이 하드디스크가 이 원반이 있어요. 원반이 돌면서 원반이 이 반들이 있거든요. 반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면서 섹터를 하나 잡아요. 이게 돌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옛날 프로피, 저기 프로피 디스크라고 해요. 음악 듣는데 그 턴테이블 본적 있어. 지금 턴테이블에서 턴테이블처럼 이렇게 돌잖아. 딱 하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이거 보조격 장치에 하드웨어 디스크거든. 어? 근데 이 필요는 이 트랙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트랙이 없어.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작고 전력 소모가 적어. 얘는 전력 소모가 많아. 이거 돌아야 돼. 그치? 돌면서 반대로 돌려야 돼. 그치? 얘는 전자적 장치, 반도체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USB도 그렇고, 그렇죠? SD 카드도 그렇고, 그리고 SD 카드 여러분, 그, 저게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조그맣게 꼽혀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플래시 메모리. 자, 보겠습니다. 다음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수의 작업이나 목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편리한 서비스 프로그램 루틴을 말한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속도를 빠르게 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계산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컴퓨터의 동작에 필수적이고 컴퓨터에 이용하는 주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킨다. 이거 뭘까? 필수적이다. 운영체제를 말하죠. 운영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서 꼭 필요한 게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가 뭐냐면, 여러분, 윈도우 10 있죠? 어? 이게 운영체제야.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 윈도우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아니라 운영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의 하드웨어 운영체제, 운영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윈도우에서 제공된 유틸리티 프로그램, 보통 메모장 있죠. 그림판, 계산기, 뭐 이런 것도 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아무튼 컴퓨터 응대가 필수적인 거는 운영체제다.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실습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 10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을 표시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건 암기해야 되는데 한번 실행해보세요. 실행해가지고 이게 실행해가지고 여기에 보통 노트패드 그러면 메모장이 뜨는데 여기서 CMD 뭐? CMD 이게 명령 프롬프트예요. 딱 치면요 검은 창이 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시스템 그 전문가들 있죠. 전문가들 여기서 명령을 내요. 그래서 뭐 명령을 내려볼게요. 제가 전문가니까. 네. 어? 그러면 핑 이런 전문가들이 쓰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CMD예요. 명령 프롬프트. 알겠죠?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명령 프롬프트 입력하는 거 CMD. CMD. 그다음에 18번. 다음 중 컴퓨터를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전원을 끄고 작업하는 게 바람직할 것처럼 보이죠? 맞죠? 그렇죠. 느낌이 그건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최신 바이러스 백신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감염 방지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하여 둔다. 맞는 것 같죠? 네. 가급적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면 정기적으로 시스템 정화를 맞는 것 같죠? 그럼 정답은 2번이네.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하드디스크의 모든 파티션을 제거한다는 건 이 파티션을 제거한다는 게 뭐냐면 소개시켜요. 여러분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보면 여기 보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를 나눠져 있죠. 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로 파티션을 나눈 거예요. 하나의 디스크를요. 이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C하고 D가 따로따로 여기 안에 장치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드디스크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의 하드디스크야. 근데 얘를 C하고 D로 나눠놓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바늘 갖다가 두 개를 이렇게 나눠놓을 수 있지. 이거 파티션, 나누는 거 파티션이야. 그러면 이거가 따로 들어있을 수 있지만 따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를 두 개 공간을 나눠놓는 거 이게 파티션이야.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게 파티션이야. 그럼 이거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파티션. 그래서 파티션 나눠놓으면 얘하고 얘하고 별도의 준비가 돼. 방식. 히드라고 시더라고. 이렇게 파티션 나눠놓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요. 이렇게 파티션을 이렇게 파티션을 해제하고 파티션을 나누게 되면 이 자체가 여기는 데이터는 깨져요. 포기하고. 그래서 포맷은 알아? 포맷? 포맷이라는 얘기 들어봤어? 처음에 문제가 생기면요. 처음부터 다시 다 하는 게 포맷이에요. 데이터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달아버리는.
이렇게 새로 말하는 포맷이야. 근데 포맷 이전에 더 초기라는 게 파티션을 위해서죠. 파티션을 설정하고 포맷을 하면요. 데이터가 초기화돼요. 아무튼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파티션 하는 거를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 재부팅하는 거 맞아. 그런데 하드디스크의 모든 파티션을 제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파티션을 다시 날리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다음에 문제만 더. 그다음에 46번. 46페이지. 이거 나왔던 문제. 네. 정답은 3번인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넘어갈까요? 오케이? 20번 보겠습니다.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배포와 관련한 특정 기능 기한을 제한하여 공개하고 사용 후에 사용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건 뭐예요? 세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54쪽에 넣어봅니다. 54쪽 54쪽의 상시 사회 문제를 여러분이 이게 약간 다른 유형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 1바이트가 몇 비트야? 8비트죠? 네. 유니코드가 2바이트라고 그랬어. 그럼 몇 비트야? 16비트. 2바이트. 한번 풀어보세요. 최대한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면은 실제 수업은 6회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화, 그 다음 주 월화, 수, 목, 금요일 날은 여러분끼리 그냥 자습하시고 마지막 시험 전날 접수하세요. 이거 푸는 데까지는 한번 최대한 잘해서 한 6회분 이상은 풀어 하루까지는 최소한 이상 풀어볼게요. 그리고 앞에 거 잊어버리니까 다시 풀고 다시 공부하고 복습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남았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